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700만 원으로 창업하여 월 1억 이상 매출의 그 사장님이 되셨는데 그 과정까지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잘 오셨고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 좀 잘할 자신이 있는데 막상 그러세요? 방송을 찍는다 그러니까 조금 떨리네요. 좀 어색하고 잘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편하게 봐주시고 다음부터는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음식점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배달 식당 하면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맞는 얘기죠. 일단 내부 인테리어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상권이 좀 떨어지는 데서 가게를 창업을 해도 되니까 아무래도 뭐 보증금 같은 게 조금 덜 들어가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한 4, 5천 정도는 자금을 갖고 시작하셔야 조금 안전하게 그리고 열심히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1,700만 원으로 창업하기까지 사실은 준비 과정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처음에 한 2년 정도는 1년씩 배달 전문으로 하는 가게에서 2년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 1년 정도는 배달 대행 또는 그 일당을 통해 가지고 배달한 음식점들을 여러 군데에서 일을 해봤습니다. 특히 그때 도움이 됐던 게 배달만 했던 게 아니고 홀에서 포장하는 방법이라든가 주방 식구들이 일하는 모습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게 큰 도움이 됐고 또 그 업소 사장님들하고 친분 관계를 유지해주고 납품하시는 식자재 납품업체라든가 용기 납품업체 이런 사장님들하고 친분을 맺었던 게 자금을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지름길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가게를 좀 싸게 얻었는데요. 일하던 가게 사장님께서 원래 가게를 두 군데 하셨는데 한 군데가 이제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거기를 저도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가게 정도의 시설을 하고 준비를 하려면 최소한 2,000 내지 2,500 보증금까지 해서 드려야 될 입장이었는데 그분께서 1,300만 원에 저한테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좀 적은 돈이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다음번에 이 배달 음식점도 생각보다는 드려야 될 음식이나 또 일반적인 식자재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 친분을 맺었던 그 사장님들 식자재 사장님이라든가 용기를 납품하시는 사장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단 한 달 정도를 외상을 깔고 시작한 게 큰 도움이 됐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1,700에서 1,300을 빼고 나면 한 400밖에 여유가 없었는데 그 400만 원의 돈은 대부분 광고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처음에는 제가 거의 일을 다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아침 9시부터 시작해갖고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아침에 9시에 제가 문을 열었고 뭐 중간에 이제 쪽잠은 좀 자긴 했지만 새벽 6시에 문을 닫을 때까지 문 닫는 역할도 역시 제가 마무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고생이 정말 많으셨겠네요. 생각보다 많았죠. 그렇지 않고서는 초기에는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갖고 한다 그래도 매출이 쉽게 올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모든 걸 배달, 주방, 그다음에 홀, 광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진행을 했던 게 큰 도움이 됐고 자금을 낮출 수 있는 많이 안 들일 수 있는 지름길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일을 시작하면서 사실 많은 준비를 했는데도 어떤 음식을 배달을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러웠어요. 그래서 장사를 시작하면서 많은 품목들을 해봤던 것 같아요. 쌈밥도 했었고 도시락도 했었고 또 한식, 분식, 찜, 탕 정말 많은 메뉴들을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한테 맞는 메뉴가 있더라고요. 그 주력 메뉴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키였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첫 시작으로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줬던 게 도시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배달업계 도시락이 이렇게 많지 않았던 품목이었는데 제가 그걸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는 다른 방법을 썼던 게 많은 반찬, 싼 가격 이런 거보다는 주 메뉴를 충분히 주자. 주 메뉴의 맛을 높이자. 이제 여기에 주안점을 뒀던 것 같아요. 제육볶음 같은 걸 예를 들어보면 저도 이제 주방장님을 모셨지만 주방장님이 만드는 제육볶음, 저희 어머님이 만드는 제육볶음, 제 동생들이 만드는 제육볶음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부분을 메뉴로 올렸던 것 같고 레시피화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끌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제육볶음은 저희 가게 가장 주력 메뉴 중에 하나기도 하죠. 장사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1년 매출이 늘어가더라고요. 근데 매출이 늘 때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시장도 결국은 도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메뉴 공부. 시대가 변하는 데 따른 메뉴를 계속 찾아내야 되고, 또 광고에 대한 것도 시대가 변하는 대로,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책자 광고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플 광고가 주력입니다. 근데 그것도 저는 시작하면서 책자와 어플을 시작을 했고, 그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계속 시간을 축소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영업시간을.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시대가 야간이라는 분들을 구하기 힘들고, 야간일수록 인건비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짧은 시간, 한 12시간 정도 근무를 하면서 매출을 최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노력하고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장사가 좀 되면 거기서 방심을 하고 뭐 노력을 안 하고 이대로 가면 되지 않겠냐. 근데 그거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배달 음식 역시도 자꾸 시대가 변하고, 또 그 변하는 시대에 따라서 찾는 세대층이 달라지다 보니까 음식도 변화해야 여기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배달 음식점이라는 게 일반 음식점보다 정말 힘듭니다. 한 2년, 3년 정도는 자기 생활을 다 버리고 정말 주변에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 일에 노력하지를 않고서는 성공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일단 본인이 배달, 또 음식 만드는 과정, 또 주방 음식을 선택하고 또 요리하는 과정, 레시피화, 또 홀의 모든 일, 광고의 모든 일, 이런 걸 모든 걸 알고 시작하지 않는 한 상당히 성공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보죠.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요즘 식당들이 창업을 하면 한 20%, 30%가 성공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면 배달 식당은 일반 식당보다 2배 이상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성공 확률은 10%도 안 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많이 배달 음식점이 쉽다고 장사하시는 분들을 보셨는데 대부분 1년을 못 넘기고 빚만 떠안고 그만두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 안에요? 네네. 여기까지가 제가 1,700만 원으로 1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기까지 나름대로 준비하고 고생했던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셨겠습니다.